12월 초 시점을 전후하여 우리가 겪고 있었던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횡포와 폭주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야당은 위헌정당 해산을 당할 만한 반헌법적인 행위를 계속해왔습니다.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해온 일은 오직 단 한 사람, 이재명 당대표의 범법 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해서 모든 권한을 남용해온 것, 그것 외에 달리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누구 이들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생각나는 게 있는 분 계십니까? 192석이라는 다수의석을 이용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를 삭제하는 법안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미 지난 11월 말까지 22번에 걸친 국가기관장의 탄핵이 있었고,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무려 29번째의 탄핵을 거듭해왔는데, 이것이 국가를 마비시키는 행위지 이게 국익을 위한 것입니까? 국가를 해치려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를 수사해온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그 파렴치함에 정점을 찍었다고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죄를 수사해야 할 검사들을 탄핵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한 것이, 그것이 국익을 위한 것입니까? 사익을 위한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의 조작, 전방의 대북 감시초소 철수 부실검증 의혹을 감사원이 조사했습니다. 특히나 감사원이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원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이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감사원장을 탄핵시킴으로써 그들은 이것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혹시 양심이 조금이라도 작동하는 좌파들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헌법 제46조 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헌법적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당대표 이재명의 이익을 위해서 29번에 걸친 국가기관장들을 탄핵시키는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이 위헌적 행위를 일삼는 일당의 당을 해체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야당은 대선 결과에 단 한 번도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에서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을 부정하는 행위는 곧 반민주적 행위요,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반국가단체가 무엇이겠습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에서 뽑힌 대통령을 부정하는 행위, 바로 그것이 반국가 행위 아니고 무엇이 반국가 행위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2년 반 동안 무려 178번에 걸친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에 대해서 야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이며,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팩트입니다. 윤 대통령에게서 공격거리가 발견되지 않자 약한 고리라고 여겨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온갖 비열한 음해를 해온 것도 대선 결과 불복의 일환일 것입니다. 김어준이라는 가짜뉴스 공장을 운영하는 이자는 생태탕집 아들을 목격자로 만든 데 이어서 줄리를 만났다는 사람을 방송에 등장시키는 등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격을 일삼았습니다. 서양 신사들의 관점에서라면 남의 부인을 음해하는 것이야말로 단순히 신사답지 않음을 넘어서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행위로 평가됩니다. 국민이 민주적 절차를 선택했고 완벽하게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춘 윤 대통령을 부정하는 행위야말로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국가적 행위로서 이런 당이 대한민국에 존재할 자리가 있다는 것, 그것이 탄식을 금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희생시켜가면서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라는 정황 증거들이 다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국가시설들과 국정원을 촬영하고 정보를 수집해온 중국인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한 형법조항의 개정을 이들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 당의 이름을 아십니까? 다름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 탈출을 막기 위해서 간첩죄를 모든 외국인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일관된 추세요 흐름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에 대한 제재를 중요한 국가 과제로 삼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믿어도 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SK나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 절대 중국으로 새나가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믿게 할 겁니까? 이러한 민주당의 폭주가 만약 행정부마저 장악하는 순간 친중 정권이 탄생하고 친북 정권이 탄생하는 순간 트럼프가 우리 대한민국을 믿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한미 동맹은 한낱 물거품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의 대통령 트럼프는 맘만 먹으면 미군 철수를 결행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은 패닉 상태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위는 시진핑의 중화권의 일원이 되기를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들을 위헌정당으로 지칭하는데 더 이상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넷째입니다. 민주당은 지속적인 정복 이적 행위를 해온 정당입니다.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도발, GPS 교란 행위, 오물풍선 그리고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을 규탄하기보다는 이에 대응하려는 정부를 공격해온 정당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유엔에 호소했던 문재인을 배출해낸 정당,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못하게 방해해온 정당,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 해온 정당,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면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게 송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당대표 이재명을 보유한 정당, 이 당이 저질러온 그간의 여적죄의 증거가 아직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헌정당으로서의 모든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냐?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섯째, 민주당과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망가뜨리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체코 원전 수출 예산 거의 전액 삭감, 차세대 원전인 SMR 소형 모듈 원전 개발을 위한 지원 예산 전액 삭감, 기초과학 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예산 대폭 삭감, 동해 석유 시추 예산 전액 삭감, 일자리 예산 삭감, 아이들 돌봄 예산 삭감, 그리고 재해 대책 예비비 또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179명의 사망자를 낸 무한 여객기 사고 수습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고를 수습해야 할 행안부 장관도 공석을 만들어버린 자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경찰, 검찰,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모두 삭감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국가의 행정기능과 치안기능 자체를 올 스톱시킨, 다시 말하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무엇이 내란입니까? 이 상황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내란입니까? 아니면 이 짓을 해서 정부를 무너뜨리고 나라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민주당과 이재명의 행위가 내란입니까? 민주당의 폭주를 막고 그들의 위헌 행위를 막아서 국가의 기능을 회복시키려 했던 윤 대통령의 노력이 어떻게 내란이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매국노고 누가 진정한 외국자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한 달에 딱 50만 원만 더 벌어보자. 이러고 시작했던 게 지금은 월 200만 원 정도? 하루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는 꾸준하게 벌 수 있게 되었고 회사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 추천을 결론입니다. 헌법 제66조 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헌법의 수호자로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물리력의 동원은 그 자체로 통치행위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 이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범죄가 아닙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긴급한 조치가 어떻게 내란이 되겠습니까? 29번에 걸친 방탄 탄핵을 일삼았고 국가의 모든 예산을 제로로 만들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의회 폭력 사태, 이것이 내란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히틀러가 민주적 절차를 악용했던 역사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특정 세력이 다수결의 힘을 악용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특정 개인의 사욕을 위해 국가의 가치를 흔들고 있다면 국민의 대우각성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정치 세력이 보여주는 행태는 과거 독일의 위험한 사례와 너무나 닮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저의 심경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국민이 모두 깨어나야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국민 모두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본연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저들의 시도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헌법재판관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법조문 한자 한자의 잣구에 얽매이지 마시고 대한민국이라는 큰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위기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야당의 국정 마비 행위, 친북, 친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암울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등 우리와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갈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